커리큘럼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여름 문법 특강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어떻게 수업했는지를 알려드리면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초등 한 반이랑 중등 두 반을 모집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전반 마감한 상태로 시작했습니다. 아이들하고 수업 첫 시간에 10번의 숙제를 다 해오면 문화상품권을 주겠다,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고 시작했고요. 그리고 클래스카드라는 제가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그게 어휘를 외우는데 되게 도움을 많이 주는 프로그램이어서 그 프로그램으로 매일 한 세트는 필수 숙제지만 자유롭게 더 하면 할수록 6명 중에 가장 많이 한 학생 2명에게도 추가로 문화상품권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전원 다 숙제를 해와서 문화상품권을 너무 기쁜 마음으로 배부했고요. 그 추가로 클카 세트를 한 아이 중에 66세트를 해온 놀라운 친구도 있었습니다. 백지 시험 보는 모습인데요. 나와서 복습을 어떤 식으로 진행했냐면 그 전에 배운 내용을 자기가 말로 직접 칠판에서 설명해 보는 식으로 복습을 했고요. 또 백지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학생들 평가를 보면은 수업이 어땠는지를 조금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목표로 했던 거는 문법 특강이 영어가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 아이들한테. 그리고 아이들한테 문법의 기틀을 좀 확실히 잡아주고 싶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선생님 여기 엄청 재밌어요. 문법 특강이 재밌다는 얘기 잘 못 들어보셨죠? 재밌대요. 그리고 불규칙 동사 3단 변화형도 외우고 단어도 외우고, 이거는 클카 세트 이용해서 3단 변화형 외우게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3단 변화형을 모르면 수동태도 할 수 없고 현재 완료도 할 수 없거든요. PP 형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한테 미리 외울 수 있도록 해주고 와서 게임 형식으로 대항전도 했어요. 그래서 좀 즐겁게 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선생님 문법과 단어 실력이 늘었는 것 같아요. 정말 수업이 재미있고 이해가 잘 돼요, 이렇게 남겨줬는데요. 글씨체 딱 보니까 초등학교 남학생들 같죠? 네, 맞습니다. 다음은 이제 글씨체를 딱 봐도 중학교 여학생들이구나, 이런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잘 가르쳐 주시고 클래스카드를 이용해 영어 단어를 외우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법을 가르치는데 자기가 직접 설명을 하니 문법의 기본적인 틀이 잡히니까 헷갈리지 않고 좋았어요. 이런 평이 있었습니다. 이제 학부모님들은 어떤 평가를 해주셨는지 짧게 살펴볼게요. 아이들이 이제 집에 가서 재밌다고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수업을 재미있게 해주셔서 그 얘기 다시 반복되고요. 클래스카드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단어 학습을 할 수 있게 유도해 준 점이 좋았다. 그리고 수업 관련해서 복습 영상을 제공해 줬거든요. 그래서 복습 영상을 제공해 주신 점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이분이 너무 정성스럽게 후기를 남겨주셔가지고 이 학생이 학원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또 문법도 배우기 싫어서 엄마랑 많은 얘기 끝에 문법 특강을 들은 친구인데요. 이 아이가 66개의 클카 세트를 하고 정말 이번에 놀라운 변화를 보여준 친구입니다. 진도와 학습량 숙제도 적절하게 느껴졌다고 하셨고요. 숙제가 적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에 따라서 사실 숙제량을 조금 조절해준 부분이 있었고요. 수업 후 영상을 통해 그날 배운 내용을 보며 스스로 정리하는 모습에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숙제도 해야 되는데 오자마자 이 숙제부터 해서 그게 문제였어요,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저희 아이는 클래스카드 활용도 잘했고 적절한 보상으로 학습 태도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아주 만족스러운 수업이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여름 문법 특강을 하면서 제가 실제로 로드맵 잉글리시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넣어봤는데요. 이걸 통해서 제가 배웠던 점은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제가 고등학교에서 재직했기 때문에 그리고 과외를 할 때도 사실 중고등학생들 위주로 했지 초등학생 과외는 별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의 문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관련된 동영상 강의도 많이 듣고
그리고 예문을 할 때 아이들의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예문을 들자, 아니면 제 경험이 녹아있는, 아이들이 이제 제가 뭐 유학 갔을 때 얘기나 학교에 있었을 때 얘기 되게 재밌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문들을 이용해서 수업을 해서 좀 재밌지 않았을까. 그래서 학교에 있을 때도 사실은 아이들하고 관련 있는 예문을 계속 들었었는데요. 수업할 때도 이렇게 똑같은 걸 가르쳐도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더 이해가 잘 되고 기억에 잘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클래스 카드가 기대 이상이었다. 제가 공교육에 있을 때 몰랐던 프로그램이에요. 있었으면 어떻게든 썼을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거꾸로 수업이라고 들어보셨죠? 플립 러닝. 미리 동영상 강의를 미리 다 촬영해서 아이들한테 올려줬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실제로 5반 아이들이 제가 올려주면은 반톡에서 그걸 다 미리 듣고 와서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클래스 카드가 있었으면 아마 단어 학습을 이걸 분명히 썼을 거예요. 근데 뒤늦게 이제 공부방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너무 좋은 시스템인데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건 아니고 제가 물론 세트를 만들어서 넣어야 돼요. 그런 노가다는 있긴 하지만 원래 항상 하던 뭐 작업이니까. 학습량 과제량이 적절해야 한다. 일괄적으로 숙제를 다 주면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 있어서 어느 일정 분량은 하게 하되 아이에 맞춰서 조금 더 주기도 하고 조금 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제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외제적 동기부여가 학습 자체에 대한 흥미로 이어졌다 그랬는데 사실 문화상품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거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계속 숙제도 해가고 좀 재밌어지는 것 같았어요. 클래스 카드가. 그래서 아이들이 좀 재미를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